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도 같이 선인사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의 명의 이창균 교수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이번에 경희대 의료원과 그다음에 네이버 건강판이 만나서 이렇게 랜선으로 궁금했던 것들, 또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을 채팅창으로 하면서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막 너무 좋다, 막 진짜 질문이 많아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질문을 저희가 올려주시면 또 두 분을 선정해서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을 하고 계시니, 그리고 저도 이제 한동안 알아서 좀 고민이었던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좀 해주실 건지 궁금해요. 네, 5월 19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세계 염증성 장질환의 날이라고 해요. 네. 염증성 장질환 환우들, 네. 그 질병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염증성 장질환, 네. 대표적인 두 질환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있습니다. 네. 이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크론병과 염증성 궤양염.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 말만 들어도 어렵네요. 한번 그 내용 좀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염증성 장질환은 네. 인간의 소화기관이 장이잖아요. 네. 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일어나서 설사나 복통, 혈변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병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 두 가지 병을 합쳐서 네. 이야기하는 병입니다. 네. 이 병은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10대 후반부터 네. 20대, 30대 젊은 연령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이 많죠.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유명 연예인들이 자기 질병을 또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이 질병은 초창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단순한 장염이나 그런 것처럼 한 번 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과 또 이런 노력이 필요한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교수님 마이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좀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할게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좀 더 자세히 들으라고 마이크를 조금 더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럴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증성 장질환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합쳐서 일컫는 말인데요. 네.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이 질병들의 증상은 혈변이나 만성적인 설사, 복통인데 네. 이런 증상이 있어도 젊으니까 나 건강하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뭐 과민성 장증후군이겠지, 혹은 치핵, 옛날 말로 치질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따라서 만성적인 증상, 만성적이라고 하면 보통 4주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데요. 4주 이상 설사나 배 아픔이 지속되고 또 혈변이 반복된다면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셔야죠. 그렇군요. 4주 정도. 아무래도 사실 이게 그냥 오늘 좀 속이 안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좀 쉬운 거인 그렇죠. 것 같은데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학생들은 네. 스트레스 때문에 시험 볼 때 네. 설사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과민성 장증후군이 실제로 많죠. 많긴 하지만 그 사이에 중간중간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혈변을 주 증상으로 하고요. 혈변. 네. 크론병인 경우에는 복통, 설사를 주증상으로 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론병 환자들한테 항문에서 보름이 생기거나 염증이 발생하는 항문 치료, 항문 증상으로 먼저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조금씩은 좀 그래도 다르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궤양성 대장염은 이름에도 나온 것처럼 주로 대장을 주로 침범을 하는데 크론병과 같은 경우에는 입부터 항문까지 장의 여기저기 군데군데 침범을 하기 때문에 약간씩 증상은
좀 다르고 그렇죠. 차이점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면은 염증성 장질환은 이게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치료를 안 하면 염증이 장에 차곡차곡 누적되어 갖고 장에 이제 만성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크론병과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누적되면 장에 합병증이 일어나서 장이 좁아지는 협착, 많이 좁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장이 구멍이 나는 천공과 같은 합병증을 경험을 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이런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초창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빨리빨리 이제 좀 아무래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 내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병은 이제 다 옛날에는 희귀질환이라고 했거든요. 네. 아직도 크론병은 희귀질환 카테고리에는 들어가 있고요. 네. 궤양성 대장염은 희귀질환이었지만 희귀질환 카테고리에서는 지금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이 병을 앓으면 치료제도 없고 뭐 정말 어려운 병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좋은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서 과거에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도 좋은 치료제를 통해서 삶의 질을 많이 개선했고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네. 아주 뭐 간단한 사진이죠.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사진인데 대표적인 이 염증 질환을 보여준 왼쪽은 치료 전 사진이고요. 지금 하얗게 보시는 부분이 네. 심한 염증이 있던 크론병 환자가 되겠고요. 네. 오른쪽은 깨끗하게 염증이 호전된 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치료하고 나면은 네.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이 젊은 환자들 보니까 네. 막 자포자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우울한 경우가 네.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 치료하고 질병을 극복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긍정의 메시지를 희망을 네.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 있었거든요. 네. 뭐 염증 조절제도 있었고 또 스테로이드라는 약들도 있었고 또 면역 억제제라는 약들도 과거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네. 이러한 약들이 지금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기본적인 치료제로 많은 환자들이 그런 약물들로도 충분히 조절이 잘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일부 환자들 경우에는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증 환자들, 심한 환자, 네. 난치 환자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과거에는 사실 치료제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20년 전부터 새로운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었어요. 우리 사회자님 표적 치료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좀 사람마다 다르게 치료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치료 원칙이 사람마다 좀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질환은 염증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네. 장 내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병인데 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겠죠. 염증의 물질과 염증의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치료제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염증 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사이토카인제라고 하는 것이고 항사이토카인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이 질병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도 맨 처음에 크론병이라고 하면 그냥 희귀병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하면 그만큼 또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좀 드는 것 같아요. 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도 사실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염증성 대장염인 건가요? 차이가 어떤 건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어떤 네, 차이가 맞습니다.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훨씬 많죠. 네. 보통 그것도 설사와 복통을 반복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대부 유발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프고 네, 네. 화장실 가서 설사하면 나아지고 이런 증상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검사를 해보면 큰 이상은 기질적인 나쁜 병변은 없는 네. 그런 기능성 장질환이라고 해요. 그런 병들은 약물 치료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식습관 조절하면 되는데 네. 이제 이런 염증성 장질환은 기질적 질환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염증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치료해 줘야 되고 이건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다. 그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거에서 오는 그런 요인이 점이 좀 크죠. 많지만 네. 염증성은 말 그대로 염증이 진짜 안에 있는 실제 거네요. 염증이 존재하는 기술적인 질환이다. 그런 차이가 그렇군요. 있겠는 거죠. 지금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달라고 네,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교수님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표적 네. 치료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 내용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표적 치료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또 워낙 유명한 약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런 약들 한두 가지니까 또 불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지금 그림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약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모두 표적 치료제인데요. 네. 질병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에서 대부분 다 사용이 가능하고 맨 마지막에 약 잭 저해제라는 경구 약물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약들을 주사로 많이 사용을 하였지만 새로 개발되는 약들은 경구로 먹는 약들도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약들은 잭 저해제인데 그러한 약은 이제 궤양성 대장염에 허가가 되어 있고 먹는 약으로 복용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군요. 오늘 나오면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무엇을 꼭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우리 센터에 소속된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그쵸. 유행하다 보니까 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아, 그 이유는 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질병에 그렇죠.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좀 크다 그래서 보니까. 나는 더 잘 걸리는 거 아닌가 이 병에 코로나19에 많이 취약한 거 아닌가 또 기존의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물을 중단해야 되는 건 아닐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답을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지 않습니다. 더 높지 않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건강 수칙을 똑같이 지켜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현재 치료를 잘 유지해서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서 코로나19가 감염된 환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장질환, 원래 갖고 있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치료가 안 되고 심했던 환자들인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합병증이 많았다. 심지어는 사망률도 높았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치료를 잘 유지해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병을 잘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오늘 이 점 한 점 하나만 꼭 기억하셔도 네. 될 것 같고요. 네. 고령 환자와 동반 질환이 있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좀 각별히 개인 위생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가을이 올 거 아니에요? 네. 또 2차 유행도 우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폐질환이 같이 감염되면 더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폐렴 백신과 독감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걱정하시고 또 정말 밀접해서 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이 채팅창이 사실 한 번만 업데이트 되면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대화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벌써 뭐 저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 듯해요 라고 이렇게 유유해 주셨는데 간지님도 잘 들으시면서 이게 저도 좀 헷갈렸어요. 이게 과민성인지 진짜 뭐 염증인지 약간 이런 부분을 좀 잘 케어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변비와 설사가 4, 5일마다 반복되고 위염도 같이 나타나는데 크론병일 가능성이 있나요? 5년 정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이제 변비와 설사 아까 대표적인 이제 장 증상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설사 증상, 이 이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네. 반드시 전문가의 감별이 필요하고요. 네.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비도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특히 50대 이상에서 과거에는 없던 변비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대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대 연령에서 과거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고
속도, 체중이 빠진다거나 혈변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네. 대장 내시경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증상이 5년 정도 지속됐다고 하시면 정말 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유산균에 관련해서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조금만 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더 듣고 한번 유산균에 관해서 좀 저도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이 그럼 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내용은 이제 구두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질병의 이제 검사가 이제 의심되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검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궁금해하세요. 뭐만 딱 검사하면 이 병을 딱 진단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아쉽게도 이 질병은 이제 만성적인 염증 장질환인데 이제 면역 질환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검사를 모두 종합을 하여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 증상이 있죠. 네. 임상 증상을 다 네. 그동안 기록을 한 걸 보고 두 번째는 내시경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랑 특히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죠. 교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발생하니까 네. 또 알 수 있겠고 또 크론병인 경우에도 제일 많이 호발하는 부위가 소장의 끝부분하고 대장이 만나는 부분 그걸 회맹부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이제 내시경이 다 도달하거든요. 그 부분에 제일 잘 생기죠. 그래서 그 부분 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영상 검사, 특히 크론병인 경우에는 영상 검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소장을 침범할 수 있는데 소장은 일반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다 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6m 이상 되기 때문에 소장 검사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네. 거기에 특수한 혈액 검사, 염증성 장질환 환자한테 나타날 수 있는 특이 항체 검사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또 요즘에는 대변 검사를 통해서 네. 대변 검사를 통해서 염증 물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과민성 장증후군하고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을 감별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질환 검사들을 모두 합쳐갖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까 질문을 보니까 네. 하루에도 검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물론 모든 검사를 하루에 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검사를 해보고 정말 좀 더 이상이 있으면 추가 검사할 수 있겠지만은 다행히도 요즘에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기본적인 중요한 검사를 모두 시행을 하는 원데이 클리닉을 운영을 해갖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이제 학생이 멀리서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당일날 진료를 보고 바로 당일날 소장 촬영도 하고 내시경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미 거의 진단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곧 바로 치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은 젊은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네.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빠지기가 시간적인 많이 여유가 어렵잖아요. 없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데이 클리닉과 같은 또 토요진료 클리닉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환우들의 이제 입장을 좀 배려해서 빨리빨리 질 검사도 하고 치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검사도 너무 중요하고 또 원데이 클리닉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화가 잘 안 돼서 늘 탄산음료를 달고 사는데 콜라 같은 탄산이 소화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톡 쏘는 느낌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어떤가요? 이제 탄산가스는 사실은 소화에 좀 도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가 네. 잘 내려가지 않고 위 정체되면 가끔 이제 위석이라 그래가지고 네. 돌처럼 단단하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런 위석을 좀 제거할 때도 사실 탄산가스 같은 것들을 실제 치료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콜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표적인 이제 또 흔히 안 좋다고 네. 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그렇죠. 이제 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많이 이렇게 권할 만한 음식은 당연히 아니죠. 네, 아무래도 저도 그래서 한동안 소화가 좀 안 되고 그럼 탄산수를 먹기는 했는데 그때만 네. 또 그렇고 나중에 가면은 이게 도움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좀 반신반의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적절한 식습관, 항상 건강한 식습관은 뭐 별다른 원칙이 누구나 다를 게 없거든요. 네. 좋은 음식을 천천히 고루 먹는 것이 적절한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설사를 하는데 이것도 염증성 장 질환일까요?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고 설사하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제 특히 또 한국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많이 오시는데 간혹 이제 지방 분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속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대변 검사를 해보면 소화 안 된 지방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지방변을 본다고 해서 염증성 장질환의 특이적인 증상은 아닙니다만은 실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일시에 특히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 다 흡수를 하면 아무래도 반응이 좀 있을 것 예. 같아요. 건강한 사람들도 네. 대변으로 좀 많이 나올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기름에 둥둥 뜨는 변이 좀 너무 자주 보인다. 그러면 이제 지방변, 지방 설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간단히 대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사실 이 장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더 검사가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변을 잘 보다가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은 이후로 변이 부셔지듯 나와요. 약 때문인가요? 다른 염증 때문인가요? 라고 비기스님이 물어보셨어요. 이제 그 변이 형태가 항상 좀 고르고 네. 단단하게 나오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일반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봐도 네. 다 좀 다릅니다. 좀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푸석푸석한 변도 나오고 약간 무른 변도 나오고 네. 그걸 다 질병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또 그것이 변의 형태나 모양 같은 것은 일단 사람마다 먹는 음식물의 종류가 다 네. 다르고 사람마다 이 소화와 흡수되는 기능의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질병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위산분비 억제제, 아까 역류성 식도염 제한 약을 먹긴 하는데 그 약이 사실 뭐 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또 이제 소영님께서 또는 뭐 슈퍼퍼님이 토요일 진료에 관해서도 또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뭐 쉬는 토요일도 있냐고 물어보셨고 진료 시간도 몇이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살짝만 대답 부탁드려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 병원에서 이제 토요 진료 클리닉, 염증성 장질환 토요 진료 클리닉을 많이 운영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벌써 운영한 지가 10년 이상 아마 거의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년 이상 운영이 돼서 전국에 정말 거의 전국에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주도부터 네. 전라도, 광주, 뭐 여수, 부산에서 토요일 날 많이 직장인들이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많이 오시고요. 또 잘 보시면 지역에서도 가끔 이제 토요 진료 클리닉 운영하시는 병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 센터의 경우에도 매주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네. 또 같이 또 운영하려면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격주로 이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병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진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데이 클리닉의 매력에 좀 빠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검사 받으려고 막 병원을 뭐 2, 3일에 걸쳐서 오라고 하면은 심란해서 이거 언제 가지라고 할 텐데 또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음주 후에 혈변을 볼 정도로 심한데 정말 이게 사실 증상이 저도 이제 질문을 보면서 느낀 건데 대변 상태가 뭔가 좋지 않거나 정말 이렇게 혈변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평소와 다른 뭔가 증상이 있거나 그럼 염증이 있나? 내가 장질환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혈변은 또 어떤가요? 혈변도 마찬가지죠.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인 경우에는 제일 1번 증상이 혈변입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에서도 혈변이 나오면은 뭐 치액이겠지. 네. 치질이라고 하죠. 뭐 별거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요. 혈변이 반복되면은 반드시 이제 진료를 좀 보셔야 되고 특히 음주 후에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 음주 후 혈변을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 와중에 검사를 해보면 이제 여러 질병들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일부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치핵, 치질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게 음주,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혈관이 확 늘어나면서 네. 치액이 좀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혈변을 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사실 음주를 중단할 수 없다면 적게 마시는 게 참 좋은데요. 그게 네. 어려운 경우도 있죠. 저희 아빠도 식사하시고 조금만 맵거나 하면 바로 설사하시더라고요. 또 위에 분이 저희 남편은 식사하자마자 화장실을 바로 간다. 이제 소화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사실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급식을 맞습니다.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이렇게 신기했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이제 먹은 음식이 바로 화장실 가게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닐 것 그렇지는 같아요. 않죠. 네.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경 회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위장 반사라고 해서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면 장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장을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촉진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물 먹고 식사하면 화장실 가고 싶다 생각이 들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위장 반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네. 이렇게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는 분들 네, 네. 이런 신경 전달 체계가 좀 이렇게 좀 과민하다거나 아니면 뭐 병이 아니더라도 과민하지 않더라도 좀 네.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활성화가 잘 돼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배변 횟수가 너무 작고 일상생활이나 이런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네. 너무 잦은 배변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너무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아니면 나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변비가 좀 심할 때는 간혹 그런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야, 너는 대단하다. 어쩜 그렇게 잘 가냐. 이렇게 좀 했었었는데, 또 너무 일상의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 직장인인데 위 내시경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받는 김에 대장 내시경도 받으면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20대 후반에 건강한 분이라면, 특별히 증상이 없는 분이라면 위내시경 검사가 반드시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 증상이 있고 의사 선생님께서 권유하셨다고 하면은 위내시경 같이 받는 거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증상이 없고 가족력도 없고 한데 대장암 가족력도 없고 염증성 정질환 가족력도 없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다만은 뭐 다른 증상이 있고 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면 뭐 같이 받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대장암 검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네. 보통은 이제 한 50세, 뭐 최근에는 45세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만 네. 보통 그 정도 중년 이상의 연령대에서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전의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주제인 염증성 장질환처럼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지속적인 증상과 의사 선생님의 권유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확실히 이 장은 꾸준히 정말 이렇게 아기 다루듯이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황당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진짜 대장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주로 많이 겪는 증상이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대장암 증상은 뭐 다양하게 많이 오는데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혈변, 혈변. 체중 감소, 있겠고 또 이상하게 설사로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는 대장암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점차 장이 좁아지거든요. 암이 대장 안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장이 좁아지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좁아진 곳으로는 정상적인 변을 보기가 힘들고 설사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요약을 해보면 대부분은 이제 혈변이나 배변 곤란. 네. 과거에는 어떤 배변이 뭔가 이상해지는 특히 중년 이후에 성인에서 배변의 습관에 좀 변화가 온다고 하죠. 네. 없던 설사가 온다거나 없던 변비가 온다거나 변 보기가 힘들다거나 혈변이 보인다면 일단 무조건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고 특히 50세 이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예전에 변비가 정말 심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고해성사 하듯이 모든 질병을 털리는 것 같은데 그 변비에 대한 기준도 사실 되게 말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뭐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변비다 아니면은 가는 기간이 길면 변비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변비는 사실 변비가 있다고 하면 변비는 병이 아니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변비로 인해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2주 제가 가장 오래된 분은 3주 이상 못 봐갖고 네. 그 정도 되면 심하면은 장이 팽만 배를 못 보니까 장이 막 크게 늘어나갖고 장이 첨벙, 장이 터지기도 하고 응급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이 변비의 증상은 다양한데 단순히 화장실을 매일 못 가면 변비냐? 그건 아니고요. 2, 3일에 한 번 화장실을 가더라도 본인이
사실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뭐 변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4번 중에 한 번 정도 뭐 가는데 한 4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뭔가 좀 변보기가 좀 힘들고 단순히 배변 곤란이라고 하잖아요. 네. 힘을 많이 줘야 된다고 할지 배변이 힘들다. 또 배변 주기도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제 변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느끼면 그것이 횟수가 됐던 어떤 힘주기가 됐던 여러 가지 증상을 모두 포함해서 본인이 자각적으로 변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혹시 이게 좀 질병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변비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고 배변 습관의 변화가 갑자기 심해진 경우에 또 40대, 50대 중년 이후에 이런 배변 습관의 변화가 갑자기 왔다면 그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니만큼 항상 좀 그 증상도 보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변비약을 먹으면 나중에는 약 없이 화장실을 못 간다고 해서 약 먹기가 두려운데 진짜인가요? 아, 저도 예전에 설사약을 먹고, 그러니까 너무 이 변을 보기가 힘들었을 때 설사약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본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한 번 먹으니까 약간 생각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아, 다음에도 한번 먹으면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무서웠는데 아마 비슷한 고민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약물에 의존성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변비 치료제의 경우에 대부분의 약물의 의존성은 없습니다. 또 많은 환자들이 치료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건강도 회복하고 변비 증상도 많이 좋아지면서 서서히 약을 줄이고 또 약을 끊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 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듣던 중에 정말 반가운 소리네요. 아까 뭐 소영님께서 응급실까지 갔다니 막 유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대변을 자주 보는 편인데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건 건강에 안 좋은가요? 방귀도 많이 나오고 지방 갈 때는 물도 못 먹거든요. 아, 이제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게 건강에 안 좋은지 또 이제 방귀가 나오는 것도 어떤지 좀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을 꼭 매번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야만 건강한 건가?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없고 자기가 본인이 뭐 하루에 2-3번을 가든 아니면 뭐 2-3일에 한 번을 가든 본인이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고 배변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화장실을 자주 간다, 그것이 건강에 뭐 적신호이다, 그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평소와 다른 배변 습관이 바뀐다고 했을 때는 무슨 약간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그런 신호이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뭐 내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몸의 습관을 보다가 너무 달라졌거나 너무 불편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한번 이제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네네. 같아요. 대장 내시경을 수면으로 할 때 위험성이나 통증은 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수면 내시경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진정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을 하면 잠을 풀풀 자면서 검사를 받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진정제를 가볍게 투여를 해서 환자가 이제 부르면 불러서 만져서 불러서 깨우면 잠깐 반응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진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거든요. 네. 너무 과도하게 진정을 하게 되면 호흡 마비 같은 것들이 합병증 올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하는 것도 진정 내시경인데, 이런 진정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물도 먹는 것도 상당히 힘들 뿐더러 대장을 보려면 대장 내 가스를 이산화탄소나 이 가스를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장을 부풀려서 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복부가 팽만되니까 통증도 심하고, 또 위내시경 검사는 사실 좀 금방 끝나는 편이긴 한데요. 대장은 길어요. 길어서 검사를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아무리 깨끗한 사람인 경우도 적어도 한 15분 정도는 걸립니다. 검사 시간이 소요가 많이 드니까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제와
진통제를 써서 하는 이런 진정 내시경을 거의 요즘에 10분 정도 검사를 하면 한 9분 정도는 대부분 진정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진정 내시경이라고도 하는군요. 제가 이제 아까 질문 받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유산균에 관련된 좀 질문도 있었어요. 이 유산균이 염증성 장 질환에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장이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네. 하고 있는 기능도 많고 이제 뇌가 어떤 기능을 못했을 땐 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도 뭐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되게 중요해서 이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엄청 많잖아요. 뭐 유익균도 있고 네. 뭐 그렇지 않은 균과 싸워서 뭐 물만 먹으면 살찐다 이것도 뭐 유익균이 많아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 아마 유산균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될까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뇌와 장의 축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뇌와 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신경 회로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네. 우리는 장내 미생물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한 미생물이 장에 많으면 당연히 좋고요. 좀 네. 유해한 균들이 많이 생기면 질병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미생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염증성 장질환도 이 장내 미생물하고 잘 건강하게 공생을 해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 장내 미생물 혹은 장내 미생물이 물로부터 만드는 여러 물질들을 이제 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물질들이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네. 장내 미생물을 적으로 판단해서 일종의 염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에도 장내 미생물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건강한 미생물을 그래서 이제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유산균을 많이 먹죠. 네. 유산균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홈쇼핑에서도 많더라고요. 방송도 하고 하니까 고르실 때 적절한 이제 허가를 받은 좋은 제품인지를 잘 받으시는 게 확인하고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사실 염증성 장질환에서 궤양성 대장염 일부에서 일부 이제 유산균이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 있긴 하지만 보편적인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이 질병의 치료제는 있고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보통 염증성 장질환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에 종류가 많다 네. 보니까 적절한 시설에서 잘 제조된 것인지 적절한 허가를 받은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치료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좀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설사했다가 토끼똥 같은 변을 받다가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의 건강을 변을 쭉 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바나나 형태의 굵고 고른 형태의 변을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네. 아까 이렇게 작고 단단한 변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풀어지는 변들도 있을 수 있고 변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큰 질병이라고는 하진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이 만들어질 때는 장의 소화, 흡수의 운동의 능력이랄지 또 그날 먹은 음식의 종류가 매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합돼서 변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뭐 큰 병은 아니라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다만 어떤 무름변이랄지 어떤 변의 형태가 너무 이상한데 배변이 곤란하달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자꾸 지속이 되면 그때쯤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올바른 또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건강하다라는 정도의 그런 변의 뭐 물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있긴 한데 사실 저도 매번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볼 때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은 건가라고 생각하다가도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좀 다르면 그때는 정말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천님께서 아사콜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것 같은데 계속 먹어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사콜이 뭐죠? 아사콜은 이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이거든요. 네. 가장 염증 조절제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써오던
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제입니다. 특히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한테 많이 처방을 하고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약인데요. 김종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은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이 잘 안 듣는다는 걸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최근에도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약을 이제 고등학생 환자였는데 진단은 1년 전에 받았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나면 똑같아. 아이가 안 먹을래.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의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쓰신 약이 가장 기본적인 약인데 그 약이 안 듣는 사람도 훨씬 많지만 안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 상담을 주치의가 상담을 하셔갖고 치료제를 바꾸고 네. 치료제를 변경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약이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약을 아예 치료를 중단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 김종천님 같은 경우에도 네. 일단 주치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셔야 되고 아사콜 약이 잘 맞는지 다른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건 아닌지 또 일시적으로 질병이 악화돼서 약에 드시고 있는 약물의 용량을 변경해야 되는 건 아닌지 네.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소영님께서 우울증이나 ADHD 등의 정신과 약이 위장관계 기능에 영향을 주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우울증 약들 중에서 특히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네. 일부 약물들인 경우에는 장 기능을 좀 많이 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항상 보거든요. 네.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물들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성분명으로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이 있는데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로 많이 쓰는데요. 네. 그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 변비를 좀 많이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오시게 되면 네. 드시고 있는 약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고 그런 약물들이 있는지 보게 되는데 꼭 그런 약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항고혈압제 중에서도 변비를 유발하는 약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약물들이 변비가 또 혹은 반대로 설사를 유발할 약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복용력이 이 장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 정말 이게 누가 생각했을 때 너무 쉬운 일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정말 복잡한데 특히나 사전 질문으로 주신 분도 엄청나게 고민이 크셨던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척추 압박골절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나서 이제 변비약을 한 달간 복용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좀 뭐 어지럼증이나 식은땀이나 뭐 혈압 등이 오르고 좀 증상이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이제 좀 내시경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안 좋고 대변이 돌처럼 딱딱하게 토끼통처럼 나오고 또 하루에 보고 있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하시네요. 역류성 식도염까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믹서기에 갈아서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대변을 보려고 할 때마다 어지럼증, 혈압 오르는 증세 듣기만 해도 정말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신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의 증상을 쭉 요약을 해보면 네. 현재 상태에서는 심한 배변 곤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항우울제 같은 것도 좀 복용하신 적이 있고 또 척추 압박골절로 운동량이 많이 못하고 누워 계셨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변비가 유발됐는데 그런 약물들도 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심한 배변 곤란, 네. 심한 변비 증상을 겪고 계신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이제 변비의 원인을 감별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환자분께서 네.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한 배변 곤란이 있고 나이가 이제 한 50대 이상 됐는데 이 치료가 검사를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이 배변 곤란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약물 치료도 시급히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정말 좀 듣기만 해도 저도 같이 고통스러워지는 느낌이라서 빨리 좀 호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블리님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서 병원 가긴 무섭고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랜선으로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장거리 이동을 하면 힘들어 하신대요. 차만 타면 진짜 배가 아파서 화장실이 급한데 심리적인 요인도 좀 큰 것 같습니다만은 약물 치료로 개선이 가능할까요? 마음만 고쳐 먹으면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저도 마음 고3 때 이제 그 과민성일 때 나는 배가 아프지 않고 나는 긴장하지 않았고 난 지금 괜찮고 나는 지금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띵 종만 치면 저 화장실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약물 치료로도 좀 가능한 영역일까요? 이게 뭐 검사 같은 걸 해봐서 특정한 원인이 없고 네. 기능성 장질환,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사실 좀 이제 스트레스 완화가 상당히 도움되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증상이 심해서 학생인 경우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다거나 네. 젊은 직장인인 경우에 또 잠시 또 휴직을 하는 경우도 정말 심한 경우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심한 환자들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서 이제 갑자기 화장실을 급하게 걱정되는 경우에 네, 네. 걱정되면 더 헤어지거든요. 네, 맞아요. 약을 좀 처방을 해서 그렇게 또 큰 이동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또 뭐 시험이랄지 하는 경우에는 약을 좀 복용을 시켜가지고 약을 미리 복용을 해서 증상을 완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심리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마음먹은 대로 마음먹으면 되면 되지는 않죠.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소에도 긴장을 좀 완화해주는 치료가 네. 상당히 중요하고 명상이랄지 그런 것도 요가 같은 것들도 실제 치료에 많이 권하기도 하고요.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물 치료로 호전이 돼도 너무 좋지만 기본적인 식습관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것들이나 뭐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네, 너무 맞습니다.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위 내시경은 보통 1,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장 내시경은 5년 권고하던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5년을 보통 권고하는데요. 네. 다 5년은 아니죠. 아. 다 5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보통 한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네. 한 번쯤 권고를 해드리거든요. 받으시라고. 근데 만약에 1차 직계가족, 부모와 형제, 자매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그보다는 일찍 뭐 45세 혹은 40세까지 내리기도 하는데요. 일찍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유를 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였을 때 아주 깨끗하고 장 청소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검사했는데 큰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보통 한 5년 정도 큰 문제 없겠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년 뒤에 검사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의 폴립, 용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대장에 혹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조직 검사를 해보면 나쁜 것도 있고 좀 덜 나쁜 것도 있겠죠.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이 대장 용종, 대장 폴립의 개수와 종류를 따져서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3년째 반드시 검사 받으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족력도 없고 건강한 장에서 깨끗하게 검사가 잘 된 경우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한 5년 뒤쯤에 재검사를 받는 것이 괜찮겠습니다. 사람마다 사실 또 다르고 또 어떤 그렇죠. 증상이 전에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목 안 마르세요? 약간 마르네요. 그쵸? 저도 목이 마르기 때문에 한 번 물을 마시려고 양해를 좀 구하려고 교수님 핑계를 살짝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좀 질문도 해주시고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영역인 것 같은데 이거 광고 안 되나요? 광고요?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장의 염증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들었는데 대장의 염증에 좋은 약이나 음식이 뭘까요, 교수님? 여기에 플러스로 저도 하나만 좀 묻고 싶은 게 네. 저는 음식을 먹을 때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굉장히 자주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어디서 듣기로는 쉬는 시간을 좀 장기에게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음식과 또 그런 뭐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었을 땐 또 뭐 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소화 흡수의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내가 잘 먹는데 너는 왜 못 먹니?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제 소화 흡수 기능을 따져서 뭐 음식의 양이나 횟수를 조절하는 거는 또 뭐 괜찮겠고요. 네. 또 일부 질병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 뭐 위를 잘 절제했다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또 우리가 식사의 양이나 종류 또 횟수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네.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제 들었을 때는 저도 건강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막 장에 좋은 음식, 막 모에 좋은 음식을 막 이것저것 챙겨 먹긴 하는데 네. 또 많이 먹으면 결국 도로 아미타불이 되고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집에서 변으로 검사하는 대장암 검사 키트도 정확도가 높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이제 그 대장암 검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네. 대장암의 발병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장암 검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을 냈고 세금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50세가 되면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대장암 검진을 권고를 하는데 대변 자멸 반응 검사, 분변 자멸 반응 검사라고 해서 대변을 받아갖고 네.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혈흔이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까지도 확진을 무료로 나라에서 검사를 받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너무 낮아요. 다 검사를 받으라고 다 무료로 해주는데도 돈도 안 받거든요. 그런데도 대장암 검진의 수검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게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한 30, 40%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대장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의 말씀처럼 집에서 하는 상업용 키트도 있습니다. 네. 이런 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 자멸 반응 검사 키트도 있고 또 이제 새로 이제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대장암 세포에서 유래되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세포의 네. 이제 DNA 같은 것들을 DNA 변화 같은 것들 물질들을 받아갖고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대변 잔멸 반응 검사 키트보다 정확도가 좀 더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특히 이제 병원에 간 거리가 접근이 어렵고 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많이 상업적으로 많이 배포가 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장암 검사 같은 거 좀 받기 어려운 분들 같은 분들한테 상업적으로 많이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장암 검사의 가장 제일 중요한 검사는 사실은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되겠죠.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가 되겠고요. 그 전에는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잘 따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듣고 알았는데요.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사실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알고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저희 부모님께 좀 추천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은 역으로 물어볼 때가 많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그런 질문이 역시나 들어왔네요. 선생님의 장 건강 노하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도 뭐 저는 대장을 전공하는 의사이긴 하지만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이고 건강에 관심이 많거든요. 먹는 거에도 관심이 많고 한데 사실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고른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른 식습관. 네, 너무 중요하죠. 고른 식습관에서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고른 식습관을 잘 유지하고 아무래도 장 건강에는 또 섬유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섬유질 음식도 이제 많이 좀 드시고 골고루 음식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또 섬유질을 또 많이 드시라고 하면은 또 조심해야 될 분들도 계세요. 장이 좀 좁아진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크론병 환자들인 경우에 장이 좁아진 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장 좁아진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화 안 되는 섬유질 음식을 막 갑자기 섭취하게 되면 장이 막히거나 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건강한 음식물 종류 다 알잖아요. 네네. 골고루 적절히 먹는 것이 중요하겠고 네. 너무 과식하지 않고
또 기름기 많고 인스턴트 음식 학생들 많이 좋아하는데 인스턴트 음식들은 또 탄산 많이 과다한 설탕이 많은 음료, 탄산 네. 음료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렇죠. 피할 음식 피하자. 이것이 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잘 자고 스트레스 없고 잘 먹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 지키기가 진짜 어렵죠. 맞습니다. 저도 학생 때 이제 좀 안 좋았을 때는 그냥 뭐 상관없지 않을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걸 찾게 되고 이거 좋다고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식습관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막 질문을 해주시고 또 기본적인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게, 이제 좀 아무래도 이런 장 질환 같은 경우가 완치가 좀 가능한지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떨까요? 뭐 대장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이제 오늘 사실 주제인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교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한번 앓고 지나가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되는 병이고요. 수술 치료를 피하고 약물 치료로 잘 관리하는 것이 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가 되겠고요. 또 대표적인 장질환 중에 하나는 대장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우리가 받으라고 권고를 드렸는데 네. 대장암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장 폴립, 대장 용종 네. 서서히 자라서 대장암이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대장 폴립이 발견되면 조기에 제거할 수 있잖아요. 네, 내시경 네. 치료, 용종 제거술, 폴립 제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치료 시술을 받게 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소화기관이 평소에도 좀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 가스가 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걷는 경우도 있고 뭐 계속 여기를 막 만지작거리면서 좀 뭐 소화가 잘 되는 뭐 혈이라든지 이런 걸 만지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 정말 다양하겠지만 뭐 건강하게 좀 잘 먹고 식습관도 잘 지키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달리 여기 안에 이제 가스가 차고 그러면 좀 괜시리 무슨 원인이 있나 싶은 그렇죠. 생각도 좀 네. 들더라고요. 아까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젊고 건강한 분들, 젊은 네. 사람들도 장기간 장질환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장기라고 하는 건 4주라고 했잖아요. 네. 4주 이상 자꾸 반복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선생님 진료를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이 가스, 복부 팽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복부 팽만은 위에 가스가 많아서 팽만이 생길 수 있고 소장에 가스가 많아 생길 수도 있고 대장에 많은 가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사람에 따라서 증상과 진찰을 통해서 그 원인을 또 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음식물의 영양도 상당히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네. 특히 소화 안 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장내에서 발효되고 하면서 가스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의 중에 중요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뭐 푸드맵 다이어트 같은 어떤 특정한 음식물이 가스를 유발하는 것들은 학문적으로 많이 입증되어 있는 것들도 또 있으니까 네. 적절한 소스를 통해서 또 아무거나 살펴보시면 안 되고요. 네. 신뢰성 있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나 책자나 통해서 그런 음식물의 종류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그런 음식물을 내가 평소에 많이 섭취하고 있다면 그런 음식물을 좀 조절하는 것부터 치료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먹는 음식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뭐 어쩔 때는 뭐 샐러드만 먹었을 때는 건강한 거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또 속이 안 좋을 때도 그렇죠. 있고 네. 남들이 먹는다는 좀 그런 뭐 인스턴트나 이런 걸 갑자기 막 흡입했는데도 뭐 어쩔 때 또 괜찮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께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교수님 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시거나 아니면은 이것만큼은 좀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 부탁드린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 염증성 장질환 주제이니까요. 네. 수험병 교양선생님 환자인데 젊은 학생들, 네. 젊은 직장인이 많거든요. 질병에
진단받고 나면 많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좀 가족과 친지들이 많은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음. 사회적으로도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음. 또 환우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와는 달리 네.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표적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치료될 것도 안 되기도 하고 또 안 될 것들도 잘 되는 그런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좀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라고 행초란 님이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또 함께 해주신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춰가세요. 네, 맞죠 마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